자, 포트폴리오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지수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604포인트입니다. 그럼 결론은 시장이 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기준에 뭐 많은 해석들을 하시는데 주변의 해석 내용 뭐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오히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각국의 경제 동향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차별화돼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 유럽 쪽의 기준에 영국의 FTSE가 가장 먼저 4월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폭. 그리고 뭐 프랑스 까크도 마찬가지 4월 고점 찍고 눌림폭. 독일 같은 경우는 6월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니케이는 이제 5월부터 해서 6월까지도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입니다. 미국장이 못 가서 우리나라 못 가지 않느냐,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 고점 대비 7.18, 그리고 S&P 500 지수가 8.49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려놓은 상태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15.56 정도 밀려 있는데 국내 증시의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기술주에 연동돼서 흘러간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옳죠. 전체 경제 추이 부분 놓고 보시면서 기준점 설정하는 게 그게 옳겠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의 견인력을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들여다 보셔야 보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 여전히 억눌려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IT 쪽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주봉 단위에서의 그 누적 수급만 먼저 볼게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보고 이슈 종목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기준에서 좀 시장 들여다보고 종목별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할지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사실상은 뭐 누적 수급은 있더라도 거래가 좀 둔화되어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강력한 탄력을 주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냐면 뭐 하이닉스의 기준이 진짜 뭐 고맙죠. 5월 달에 다 들어올린 거죠, 사실은. 5월 달에. 그렇게 해서 1월 이후에는 이제 누적으로 60%에 달하는, 그리고 5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40%에 달하는 변동률 이후에 4% 눌림입니다. 이 흐름이 잠시 이렇게 뭐 쉬어간다 해도 월요일날 3%빵 하고 미끄러져서 깜짝 놀랐지만은 결국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장 휴장 이후에 그러면서 꿋꿋하게 움직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2, 3%, 3, 4% 밀려서 고생했던 한미반도체, HPSP, 동진세미캠 전부 강도 있게 돌리죠. 그래서 주력주의 기준은, 또 주력 업종의 기준은, 또 우리가 그 50% 전후까지 2차 전지가 아닌 50% 전후까지 IT 비중을 늘리자라고 한 이유들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잘 가졌냐, 무슨 소리예요? 2차 전지에 에코프로 못 가잖아요. 지금 오늘 못 갔잖아, 그죠? 포스코 퓨처엠 눌려버렸고, 거기에 변동성만이 이제 포스코 DX라든가 뭐 이수페타시스 정도에서 변동성의 기준이 좀 형성된 거고, 이수페타시스는 뭐 오히려 IT 쪽이죠. PCB의 기준에 AI 쪽. 그래서 루닉과 연동된 뭐 일부의 흐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DX 정도에서 변동률이 좀 나온 거 이외에는 2차 전지가 글쎄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IT 쪽의 비중 확장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포트폴리오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이 IT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이 네 종목의 IT, 요 네 종목의 IT, 삼성전기도 조금은 돌려놨어요. 올해 그 등락률이 좀 불만족스럽지만은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급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LG전자도 뭐 13만 원 밑에서 눌리게 된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 40% 올라오고 나서 눌린 폭이에요. 40% 올라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 얘기할 것은 없어요. 뭐 변동성의 그 변동성 종목군들 하루에 루닉 같은 경우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변동률하고 갖다 붙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점에서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7월부터 봐야 되는데 좀 9월부터 보게 되는데 다시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수급도 같이 보세요. 그리고 누적 수급 꼭 보시고 주간 단위에서 연 단위 기준에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52주 고가를 돌파한 그 이후의 흐름이 IT에서 다 나와주고 있어요. IT에서 먼저 좀 돌파를 했던 쪽이 삼성전기가 조금 뭐 쉬어가는 그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최근의 고점을 다시 다 넘겨준 흐름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쪽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땐 이견 갖지 마세요라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마찬가지.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눌려져 있는데 여기도 뭐 올해 들어서 40%또 기아 50% 이상 들어 올리고 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와 자동차만 갖고 있었어도 올해 계좌 수익률은 30에서 50%. 거기에 2차 전지 병행을 했다면 뭐 어마어마한 뭐 속된 표현으로 더블 이상의 수익이죠. 겸손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근데 계좌가 오히려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잘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우리 주력주들의 수급이나 추이 범위를 놓고 본 거고 2차 전지 쪽은 어차피 우리가 이 2차 전지의 흐름을 뭐 펀드멘탈의 개선이나 저평가 상태에서의 기준이나 혹은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 들여다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LG화학은 누적 수급은 앞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땐 긍정적입니다. 하여간에 손바뀜의 흐름이라든가 유통 물량의 흐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주력주의 기준을 IT,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군데서 순환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나머지 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이유는 없고 그리고 뭐 건설이 가겠어요, 조선이 가겠어요, 철강이 가겠어요. 그리고 방산주들의 변동률은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개별 기준에서의 흐름인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차익 실현하는 SM이라든가 Y젠터라든가 뭐 하이브라든가 이제 엔터주가 대세입니다. 뭐 시장의 주도주. 그건 주도주가 아니라 테마주가 될 수는 있겠죠.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번 3,300포인트를 돌파하러 올라갈 때 3,300 당연히 돌파한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움직일 때 어느 쪽이 주도력을 펼칠 것이냐 그런 부분만 냉정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로템의 저 꼬리 부분을 거래를 수반한 또 수급이 들어온 이런 흐름에서 장대 양봉으로 주봉 기준에 이번 주 올라온 게 17%예요. 이게 뭐 30%, 40%, 50%가 아니라 이번 주 올라온 게 17%예요. 수목금 좀 늘리고 가더라도 전혀 이상을 꺾고 오버슈팅 한번 나오고 눌리더라도 이상을 꺾고 38,000원의 앞부분 37,800원이죠 정확히는. 그 흐름 돌파하고 나서의 기준 뭐 이런 기준점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뭐 오버슈팅이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고 조금 이따 이 하나하나 차트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갭이 계속 발생된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PCB 업체의 기준에 AI 성장성에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가 어찌됐건 그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제 오늘은 수급이 좀 꼬여져 있었단 말이죠. 저게 이제 개선돼야 돼. 거래 터지면서. 거래 대금 형성돼 있어도 뭐 상관없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어이구 루닛 강인한 도깨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돼 있는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확장될 때 그럴 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럴 때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이따 이제 루닛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터질 것이야
또 앞으로 올라갈 것이야. 요 기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쪽에 주력으로 넣어놓은 종목군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 가지고 나간 원고 내역 그 기준 보시면 이거 마감 때는 바꿔 놓으셔야 돼요. 얘 두 개만큼은 현재가로 좀 자르자 했죠. 근데 위에 게 수정이 안 됐어. 위에 게. 응? 밑에 거는 이제 새로 잘랐는데 위에 게 12% 그리고 6.3%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뭐 옛날 거부터 다 볼까요 한번? 마감이니까 하반기 기준에 얼마입니까? 167%.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익 범위가 가상계좌 1억짜리 계좌에서 매매를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여기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했다고 치고 이 수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포트를 채워놨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을 가져갈 수 있었다. 2차 전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 기준인 거고 여기에는 뭐 포함 안 돼 있는 여타 종목군들의 수익이 다 더 크게 있죠. 4분기 여기도 비중만 조절한 거고 그리고 뭐 올해 1월 기준에서 설정해 놓은 35% 수익인데 여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번의 상한가 1월 3일 1월 25일 3월 16일 그 3번의 상한가도 포함 안 돼 있고 거기에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에는 이스페타시스 여기에는 뭐 애경 케미칼 여기에는 루닛 이 종목군들의 수익도 포함 안 돼 있고 루닛도 지금 네 번째 수익 기준이죠. 루닛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셨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이탈이 되셨고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2년이 있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VIP 방에 계시고 포스코 퓨처인과 이제 현대 로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두 종목에 이제 집중이 돼 있으신 거죠. 아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인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일부 루닛 글쎄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5월달 기준에 포트폴리오가 12.5%입니다. 시장이 지금 12.5%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죠. 시장은 지금 다시 2,600포인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3%대? 3%대 정도 되지 않나요? 4% 되나요? 오케이 4%대. 그에 반해서 우리는 12%대 6월 기준은요. 시장이 6월 기준에 지금 1% 수준? 우리는요 7.3%입니다. 이스페타시스의 이 수익과 현대로템의 수익이 비중 5%뿐이 안 채워놓은 수익이에요. 현대차는 오히려 30% 비중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니까 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5월 말의 종가 기준인 거고 실질 매매 기준은요. 여기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 케미칼, 오늘의 루닛,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신고가 랠리, 한미반도체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들 그 수익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7.3이란 말이에요. 이번 달에만. 월말까지 10% 나오겠죠. 그러면 제 기준이라면은 수익률을 얼마나 나요? 누적돼 있는 수익 보여드리면 되죠. 그 궁금하세요? 제가 올해 거 수익률 보내드릴게요. 혹은 윤정도 얘기로는 이번 달에 수익 목표 한 10% 한다는데 지금 7.3은 온 것 같아요. 혹은 다음 달의 기준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9월 달 기준에 시장의 지수 자체가 3천을 넘긴다. 최소 범위가. 그럼 400포인트란 말이에요. 15%? 그럼 시장의 주도주는 몇 배? 2배에서 1.5배에서 3배. 그럼 2배라고 잡아도 30%의 수익을 9월까지 보고 가자는 거예요. 9월까지 30%. 계좌 수익. 운 좋게 루닛 하나 상한가 말고 계좌 수익. 계좌 수익. 결론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잡고도 7.3%의 6월에 수익이 달성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일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여전히 이 종목군들 지금 편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주력주에서 지금 꽉 눌려 있죠. 우리 땡큐하죠. 기회가 생기는 거고 시장지수 2,600인데 계좌 수익은 빵빵하고 2차 전지 때 그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시장 2,500포인트 헤매고 있는데 계좌 수익은 막 2차 전지 비중 꽉꽉꽉 채워가지고 초대박 수익이 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하이닉스 20일날 장중에 매수에 못 드렸습니다만 거래 터지고 다시 움직이면 거래 터진다는 기준이
1년 만에 1조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재차 형성되어 주기를 현대차 21만 원까지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지금 눌림목 쉬어가는데 바로 이제 실적 처리잖아요. 바로. 포스코 퓨처엠 다시금 눌려서 짜증스럽지만은 일단은 뭐 비중 적절하게 설정을 해놨죠. 지금 뭐 최대 포개 비중 20% 30% 이렇게 설정해 있지만 2차 전지 비중을 아름아름 이렇게 25% 줄여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하고 또 코스모 신소재까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심사숙고에 대처할 거고 에코프로는 차익 실현을 어디서 잡을지 맨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될 수 있더라도 그리고 오늘 원래는 고점에서 좀 덜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으로 반전된다 그렇지는 않죠. 차분히 대처하면 되죠. 시장 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중대로 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부분의 목표 주가는 뭐 계속 상향되죠. 기존의 그 매집 단가 대비해서의 기준을 설정한 것처럼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기준도 뭐 충분히 IT로서의 역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 뭐 HPSP, 한미반도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거래도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눌림이 나오니까, 눌림이 나오니까 그게 뭐 3% 4%씩 밀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을 받으면 긍정적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뭐 하이닉스의 가격 반발력에 늦게나마 장 막판에 늦게나마 뭐 연동이 돼서 낙폭 HPSP는 뭐 마이너스 4%였나요? 하이 바닥 대비 3.9니까 4% 수준에서 3.41을 한미반도체는 뭐 거의 10%를 돌려놓은 거죠.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은 원체적인 거래가 둔화되어 있어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2%의 가격 반발력. 결론적으로 이들을 손절의 범위가 아닌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얘네들은 IT 비중을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이닉스 20%, LG전자 15%, 그렇게 해서 35%에 이스페타시스 5%, 40%. 얘네 세 개를 합쳐서 10%. 세 종목을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에 10%를 뭐 꼭 확 채워 놓으셔야 된다. 그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요즘에는 질문이 조금 뜸하시긴 한데 우리 정중앙 선생님께서 자주 주셨던 질문, 얘 정리할까요?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고. 근데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의 매도 그 비중을 줄이거나 하게 될 경우는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전체가 시장의 조정이 깊어져서 압축을 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인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죠. 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추가적으로 교육해서 일단은 정리해놓고 대처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공식적으로는 24,000원대 정리가 됐고 나중에 이제 그 23,000원에도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 22,800원이라든가 23,000원에도 정리를 했고 근데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 24,000원, 25,000원 위에서도 더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래가 터질 것이야 이렇게 기준을 잡고 대처하지는 말자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 YG엔터가 많이 돌려졌나요? 못 돌리고 있죠. 아직은 97,000원 고점 찍고 밀릴 때 거래가 지금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리 기준 잡자라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이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건 어찌됐건 의료용 AI 또 어떤 무슨 임상학회인가요? 암? 하여 그쪽에 이제 창립 멤버로 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아니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거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안 되죠. 거래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할 자락에 13만 원, 14만 원에 정리를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정리하면은 11만 원 돌릴 때에 그때 따라 붙으면 갖고 갈 걸 또 이런 후회를 내.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체를 다 정리해 놓으신 이후에 얘도 마찬가지 돌리면 들어가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 마찬가지. 얘는 안 들어갔어요. 얘 들어갔지만 손절의 범위까지 감안을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에서 22년 2월 이후에
21년이네. 21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그러니 이 거래대금을 넘기는 걸 기준 잡고 그렇게 해서 변동성 확장을 보자 했는데 거래가 안 실렸어. 그럼 얘가 펀더멘탈이라도 뒷받침되면 또 실적 개선이라도 확인이 되면 따라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폭락이 나온 건 하지만 시장 얘 정리해놓고 변동성 종목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수익 냈어요. 이번에 거의 손절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지난해 11월 달에 얼마나 큰 수익 냈습니까? 거래가 급감을 했다가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냈잖아요. 이건 블록들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없으니까 엄청난 뭐 손실이 났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좋은 장에 왜 손실이 나야 돼? 예? 기회비용을 왜 이런 데서 묶어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이따 볼 루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 갖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이거 어차피 뭐 종목 검색해 69,000원 7만원 그건 의미가 없고 그건 개별 매매 1조 미만이니까 1234만 주짜리잖아요. 94,000원에 들어갔을 때도 왜 들어갔어요? 94,000원에 들어갔을 때 왜?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도 있게 들어와서 9월 1일부터 들어간 거예요. 6월 1일부터.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옵니다. 누적 수급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11만 주 정도 들어왔으면 12만 3,400주짜리에 1% 들어온 겁니다. 이때가 89,000원에 뜨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꺾여 내려올 때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미끄러질 때 추가 편입합시다. 2번 들어갔고 최대 4번까지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4번이라고 들어가면은 좀 버겁습니다만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면 추가 편입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쫓아오셔서 나는 한 방에 30% 샀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변동성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내일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니까 내일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게 6월 1일 165만 주 거래 터진 이유예요. 근데 윤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약보합권에서 맴돌다 보니까 힘겨워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평균 단가 94,000원 전후에서 맴돌다 보니까 다 정리해버리고 그때부터 해서 가장 높게 올라온 게 11만 8,300원 그리고 오늘 기준에 13만 700원의 상한가. 그럼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어차피 차익 실현도 못하고 이럴 때 미끄러질 때 정리 못한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똑같은 흐름을 당해요. 결국은 맨 끝에는. 그래 전략은 뭐냐면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면 변동성 매매답게 5% 이하입니다 하면 감당될 수준으로 또 1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감당될 수준으로 분할 매수. 그냥 왕빵으로 그냥 뭐 30% 나 이거 30% 샀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 병원 가야 돼. 나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제가 볼 땐 3개월을 못 넘겨요. 3개월을.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몰빵했더니 대박 나더라. 이래도 큰일 나죠. 2차 전지 그냥 뭐 담아놨더니 초대박 치더라. 안 돼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우리가 4월 17일날 상한가 갔죠. 그 다음날 19,000원까지 올라가고. 요게 딱 4거래일 만이에요. 뭐 어찌 보면 운 좋게지만 우리는 운이 아니잖아요.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날 들어간 거 아닙니까? 13일에. 그러나 14일. 그리고 상한가 그 다음날 꼬리 달려 전량 매도. 근데 고점 대비 얼마까지 밀려요? 반토막 난다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19,4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11,000원까지. 반토막이죠 뭐. 포스코, 엠텍, 또 코스모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행히 돌려줘서 다행이죠. 다행히 돌려줘서. 얘도 뭐 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얘는 어때요 지금? 여전히 43% 하락이죠. 이럴 때 아이고 얘 냅두면 돌려지겠지라는 생각들로 루닛이나 나머지 종목군들을 대처해 나가면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이제 진짜 실적이 끝내줘서 저평가 상태이거나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하거나 아니면 뭐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나 누적 수급이 미들 구석이라도 있으면 얘는 없죠. 얘는 없단 말이야. 이스페타시스는요. 얘는 있죠. 우리 종목이어서 이뻐서가 아니라. 그래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일부 들어왔어요. 일부. 엄청난 건 아닙니다. 뭐 주봉 물량으로 볼 때 엄청난 건 아닌데 일부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포. 그래서 최소 저평가 인식이 잡히든 현대로템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실적 개선 폭에 이렇게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공격적으로 잡혀주든
그런 기준이 설정돼야 들여다볼 수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 누적 수급들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묶어놓고 간다. 근데 여차하면 정리한다라는 쪽은 말씀드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깔끔하게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냉정할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나오죠. 마지막 물량이 뭐 손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바로 수익으로 연동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이제 나머지 종목별로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포트폴리오 가격 정리해놓고 나머지 또 볼 거예요. 요 세 종목의 기준, 그 다음에 얘는 자꾸 놓치게 되는데 고점 잡아서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럼 뭐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거래가 없잖아요. 내일 뭐 시간이 돼서 들여다 볼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내일 만약에 거래 없이 또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면 정리를 할 거예요. 으악 또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뭐 대처를 할 겁니다. 조그만 부정적 이슈에도 변동은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이슈에도 위로 갈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거래가 터져야 되고. 거래 없이도 얘는 변동이 밑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거래가 없이 밑으로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면 거래가 안 터지면 못 가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코스모 신소재의 단기 누적 수급 때문에 이제 좀 가져가시죠. 다른 쪽에 흐름들이 대부분 수익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진짜 뭐 현금 비중이 전혀 없고 나 다른 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혀 뭐 지금 벅차다 하시는 경우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적절하게 그럼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도 뭐 변동률이 가볍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수급으로 개선되면은 움직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그리고 애경 케미칼은 오늘 뭐 하루 종일 눌러놓고 돌리고 저점 물량을 뭐 보합해서 또 소진을 시킨 건지 모르겠어요. JP 모건끼리 왔다 갔다 했었고 개파락 이후에 훅 밀렸다가 쭉 돌렸다가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이슈 부분을 계속 뭐 회사 차원에서 오픈을 해주니까 일단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물량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손절이 되더라도 잘라낼 거고 거래가 계속 둔화돼 버리면 그렇지 않고 뭐 오늘도 잘 돌려놨다 주봉 단위로 끝내준다. 주봉의 기준에 지난주처럼 30%대의 변동률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한다면 거래 수반 되기를 좀 기대해야죠. 이왕이면 또 뭐 시간 내에서 끼를 한 번씩 부려주든가. 어찌됐든 애경케미칼의 비중 확대 비중으로 오늘 문자 나왔나요? 그쵸? 7.5까지 단기 10%로 확대를 했고 7.5까지. 그건 이제 프로그램이 급격히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었는데 뭐 프로그램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다시금 27,600원 고점 뚫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매도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편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의 흐름, 내일의 흐름을 놓고 보면 되겠죠. 루닛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정리된 걸로 뭐 2.5로 잡을까요? 그러면 단기 5%에 2.5%를 갖고 있다. 10% 비중까지 설정을 했죠. 뭐 내일 뭐 변동성 놓고 보면서 그런 기준 잡고 어쨌든 2.5%의 비중을 설정을 했다. 얘도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이 포트폴리오 정리한 다음에 종목별로 다시 한번 녹화를 뜰게요. 그래서 누닛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의 우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뭐 상한가까지 가면서 다 터트리고 넘긴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날 거냐? 내일 추가적으로 이 변동률 거래대금을 주면서 변동률을 높일 거냐?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400만 주는 최소 터져야 돼. 400만 주는 최소 범위가. 죄송합니다. 290만 주 죄송합니다. 밑에 걸 봤어요. 80%니까 250만 주 최소 범위가. 그리고 300만 주를 터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동률이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을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도 지금 뭐 14,970원인데 추가 편입은 프로그램 쪽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서
추가 편입은 단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가격, 이 등락률을 지켜냈다라는 거는 뭐 손바뀜의 수급이 된 거죠.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잘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내일 기준에 다시금 2,500만 주 취소 범위, 또 시간의 거래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봐야죠. 그렇게 되면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앞서 이제 이렇게 설정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요게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다시 시간의 흐름을 일부 보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DX도 이제 장중에 프로그램 때문에 부담을 가졌는데, 다행히 이제 뭐 기간 쪽에 수급이 있었고 손바뀜이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2.5% 비중 유지. 얘 둘이 이제 2.5. 얘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죠. 전일 대비해서는 분명히 상승이고 수익인데 오늘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얘하고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내일 추가 편입을 단행해서 뭐 수급을 단가를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든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전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도 뭐 주봉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13시 방속 수익률 표는 상승률 기준가격 6월 9일 이후 최저가의 기준이 아니고 당일 그 종목의 기준에서 그 종목이 포착된 날 6월 9일이면은 뭐 예를 들면 현대바이오하고 이스페타시스가 노출이 된 거고, 월요일의 기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 노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더 있다면 뭐 더 기준 잡아야죠. 그다음에 13일 날의 기준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였어요? 그때가 현대로템이었나요?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등락률이 높아서 편입 못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송 시간대에 1시부터 1시 50분까지의 저점, 그것을 편입 기준으로, 그리고 고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뭐 당일의 최저점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안 되죠. 방송 중에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대인프라코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버겁거나 하질 않아요. 뭐 제 착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기준에 정신없지 않아요. 요 기준이 그냥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그거 그대로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이거예요. 그 다음 범위가 이 종목인데 IT가 3개 묶여 있고 묶어서 보는 거고, 2차전지 3개 묶어서 보는 거고, 개별 두 종목에 뭐 얘는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죠. 사실은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그죠? 그런 맥락에 보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것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올리신지 모르겠지만은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오늘 깼으면 오늘 걸 올리든, 20일자에 오늘 거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오늘 걸 올리든, 녹화가 안 돼 있으면 그 전날 마감 걸 올리고, 19일자 9시 56분 거 말고 어제 걸 올릴 것 같으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게 있고, 그럼 그걸 달라 그랬으면 아까처럼 누락돼서 소리 지르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걸 설정을 하면. 매일매일 야간에 이렇게 녹화 안 해? 안 올라와 있으면 이거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윤정도 악쓰기 전에 공지사항에 올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장중에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녹화된 게 있으면 그걸 올려드리든가. 전달됐어요? 들으셨냐고. 올리는 사람이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무감 없이 그냥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가. 장 끝나고 나서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하는 거 하루 이틀 들었어요? 그 링크를 올리시는 분이나 그 링크를 안 올려서 있는 분이나, 링크 공지는 올려놨고요.
요 내용도 그거 잠깐 얘기해 주는 사이에 파일이 코딱지만큼 더 들어가서 한 방에 못 올라가게 되네요. 또 압축을 또 해야 되네. 안타깝게. 아유, 윤정도도. 근데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응? 이렇게 녹화하고 뭐 현대로템이든 루닛이든 녹화하게 나면은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업무가 쳇바퀴 돌듯이 도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기준을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대로 퇴근이고. 아휴, 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은 메인 하면 이것도 안 고쳐놔요? 한 5명이야 계속? 어제 4명이었는데? 뭐 긴장을 해서 뭘 할 생각이 없으니 뭐가 되겠냐고. 응?